지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잠깐 현장의 그림이 저희가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국회에 나타난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봐야겠죠?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루어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 신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 입장을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를 키워주시고 늘 곁을 지켜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육선 의원이 되고 국회 부의장으로 일하며 대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저를 지탱하는 힘이며 오늘 제가 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오랜 기간 대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이 저희 대구 대개조론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몇 푼을 더 받아서 대구 발전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대구 경제구조를 완벽하게 개조해 대구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대구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정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저를 컷오프했습니다.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포복, 보복, 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길입니다.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정당 공천 제도는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 공천 제도를 악용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주호영 의원은 공천 배제,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신을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를 시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일 오후에 신문이 잡혔다. 그리고 조만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대구시장이 되려고 했고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공관위의 결정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관심사인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냐 그러면 끝끝내 이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오늘 하지 않겠죠.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 2016년 어게인을 꿈꾸듯이 네. 주호영 의원도 아마 2016년 어게인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친박계에 의해서 친이명박계, 친이 학살 공천이 이루어져서 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낙천하고 새누리당을 이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구 수성을로 출마해서 이인선 씨를 꺾고 이제
당선이 돼서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을 하게 되죠. 네. 그 뒤에 재미있는 게 새누리당 복당을 해서 곧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 출마를 합니다.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누구랑 붙느냐? 바로 그 유명한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이랑 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참패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정현 호남 출신의 첫 보수정당의 이 당대표가 만들어지는데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사감이 있어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얘기하시니까 또 그게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또 국정농단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됐죠. 또 탄핵으로 이어졌던.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2016년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한 그 자기 경험 그거를 이제 어게인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는 두 개라고 봅니다. 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이거 그래 문제가 있다라고 인용하게 되면 참여해서 경선을 하는 거고요. 그건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떨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 저는 무소속 저 정도의 기계와 저 정도의 의지 같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시 한번 좀 뭔가 또 다른 승리의 길을 좀 도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 경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출마 조영 의원이 그 지역구를 비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으로 가면. 근데 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소속 출마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주호영이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뵀는데 굉장히 그 온건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 표정은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난 예. 거예요. 지금까지 저렇게 화난 주호영 의원 모습 처음 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덕실한 불자시고요. 아, 그럼요. 예. 김경호 회장이시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 인품 참 훌륭한 분인데 이게 이제 고비를 우선 법원 결정 인용을 받아야 가능한 건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당 공천에 대해서 뭐 제명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가끔 가처분 인용을 해주지만 사실은 공천은 정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불법성이 있지 않느나 이거 인용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게 컷오프된 사람은 두 사람이죠. 이진숙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안 했어요. 예. 한 사람만 그것도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만 법원에서 인용을 예. 해준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일단 뭐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만약에 기각될 경우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냐. 2016년 총선에는 거기 뭐 민주당 후보가 뭐 있어도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는 거물이 있는데 여기서 무소속 출마를 한다? 그러면 보수표가 갈라지고 글쎄요, 주호영이라는 정치인이 그렇게까지 뭐 무모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이 또 좀 갈리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예. 추가를 하면요. 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전 논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호영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무소식을 100%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확신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오늘 강도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강도여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희가 주호영 의원을 다 아니까 네, 저 표정과 저 목소리를 보면 주호영 의원이 화가 많이 난 건 맞아요. 예, 굉장히 웬일이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랬던 거고요. 저는 특히 이제 한동훈 측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무소속 연대를 해서 주호영 무소속 대구시장 후보 자기는 수성갑 보궐선거 후보로 해서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까 승산 없는 게임에 들어갈까 그래서 부산도 가봤다가 대구도 가봤다가 지역구 쇼핑을 하고 다니면서 그 듣는 또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쾌히도 응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예.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직은 좀 미지의 영역이다. 예. 지금 주호영 의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가 나왔고 뭐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나오는데 오늘 어디 신문 기사를 봤더니 장동혁 대표의 지역 일정이 제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인가. 네, 중앙일보에서 나왔어요. 중앙일보에서 나왔죠. 그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뭐 어제도 충중가 갔었고요. 가서 또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상징적인 곳을 가서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일정들이 꼭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생겨도 어느 한 3, 4일 안 보이다가 뭐 3, 4일 지나서 SNS에 글 하나 올리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뭐 이 정도가 지금 거의 일정의 전부인 것 같고 지역에서 찾는 일정이 없는 것 아니냐 아마 그 기사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팩트에 부합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많이 안 찾는 거는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허민 기자는 적어도 장동혁 대표의 뭐 일정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속내 또 그동안의 과정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취재를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그럼요. 저는 듣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역에서 지금 아직 이 뭐랄까 민주당보다
지금 공천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후보가 완전히 드러나서 예컨대 서울의 저 험지 같은 데는 아직 구청장 후보 또는 시의원, 도의원 후보도 예.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마라 할 게 없는 거고요, 지금. 예,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지금 당이 분란에 빠졌을 때 장동 지도부가 리더십이 약간 좀 흔들리고 했을 때 이거 부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가 그저께부터 이틀 전부터 이제 지금 TV나 언론 매체, 이제 특히 영상 매체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TV조선하고 인터뷰했고 하고 있고 어저께 KBS랑 KBS 하고 했고. 있고요. 예. 네, 오늘도 또 어디 나온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바뀐 모습, 당의 비전과 미래를 좀 보여주는 메시지를 좀 내면서 앞으로 지역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도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했는데 그때 저희랑 인터뷰하기로 했던 그 시각에 김태흠 지사 만나러 갔더라고요. 예, 그때가 아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저희도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